안녕하세요. 비니준입니다. 이번에는 그 세포 분열 그 전반적인 그 분열 과정을 아직도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요점만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학생이라면은 일반적인 강의를 들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 염색체 수를 또는 이가 염색체가 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내용을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 생식세포,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 그 요점 정리를 한 것 중에서 이 일부분만 좀 이렇게 간추려 봤어요. 불필요한 내용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다른 내용들은 좀 배제하고 이거는 꼭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자, 세포 분열을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세포 분열을 한다는 건 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아기일 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은 몸집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생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세포가 분열한다면 세포가 하나가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작겠죠. 그 세포의 자체의 크기도 커지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세포의 수가 증가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예전에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의 몸집이 커지는 것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상처, 잘린 부분이 다시 복구가 되는 부분들, 도마뱀의 꼬리가 잘렸다가 다시 자라는 것들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의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세포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물질 교환을 해야 돼요. 그 물질 교환을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소화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면은 이 세포가 모세혈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이제 산소도 있을 테고, 그쵸? 영양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호흡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 에너지를 만들어내. 이게 가장 중요한 호흡의 기본 원리지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들어갔던 산소가 뭘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 CO2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찌꺼기 같은 잔여 물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뭐예요? 배출을 한단 말이야. 한마디로 세포는 이 표면을 통해서 물질을 교환하는데 물질을 교환한다는 얘기는 뭐야? 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질 교환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왜? 출입구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 예로 가장 많이 하는 설명이 어떤 설명이냐면 세포 A가 있어. 하나가. 그럼 이게 하나가 이렇게 그대로 자라서 몸집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고 몸집이 커지는데 분열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건 세포의 수는 이건 몇 개야? 한 개였던 애가 한 개가 되고 얘는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가 됐어. 그럼 우리가 표면적은 뭐예요? 이 겉면을 따지는 거야. 그럼 겉면을 얘는 표면적 어떻게 구해? 2 곱하기 2 4짜리 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 6면체니까 6개가 있어. 그럼 4 곱하기 6은 24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이 24가 됐어. 자, 그러면 얘부터 보자 이거 얘. 요 쬐끄만 거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그죠? 6면체니까 요 하나의 작은 사각형 하나의 정육면체의 표면적은 6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8개가 생기니까 이 작은 정육면체가 8개로 분리된 요 세포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이 6, 8이 48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야? 그냥 단순히 부피만 커지는 것보다 쪼개지면서 커지는 게 표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므로 물질 교환이 용이해지면서 부피당, 똑같은 부피당, 그죠? 전체 부피는 똑같아. 하지만 그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커져서 물질 교환이 용이해진다는 게
바로 세포 분열의 또 다른 아주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했어요. 자, 이건 어차피 뭐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세포 분열을 들어가기 위해서 염색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염색체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발에 있는 세포 하나를 떼어내거나 손에 있는 세포 하나 아니면 머리카락에 있는 세포 하나 모두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 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럴 때, 그쵸? 범인이 남긴 체액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뭐 예를 들면 뭐 담배를 피웠다 그럼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체액을 분석하고 DNA 분석을 하죠. 근데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람마다 DNA 정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몸을 이루는 체세포는 어느 세포를 채취를 하더라도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 안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의 DNA 구조가 똑같아야 돼. 한마디로 사람이라면 항상 몇 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46개가 전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총 개수가 아니죠.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의 개수는 항상 46개여야 돼. 여기 보시면 봐봐요. 초파리 같은 거는 당연히 몸집이 작고 지능도 낮아. 근데 얘는 염색체 수가 전체 개수가 8개가 아니고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총 개수가 8개야. 근데 사람은 몇 개라 그랬어? 사람은 46개. 그쵸? 사람은 여기 있죠. 근데 우리보다 몸집이 작고 식물인 감자도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가 48개야. 그리고 우리보다 몸집이 작은 금붕어 같은 경우에는 몇 개? 94개나 들어있어. 그쵸? 그래서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몸의 크기나 지능지수, 어떤 뭐 진화 정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만 같은 종일 때는 세포당 염색체 수가 항상 같아야 돼. 사람이라면은 항상 46개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세포 변이 때, 그죠? DNA 복제 때 이게 잘못되면은 뭐 47개인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증후군이 생기는 거야. 뭐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왜? 이 염색체 개수는 뭐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감자는 모두 다 몇 개여야 돼? 48개. 세포 하나다. 그지? 강아지라면은 몇 개래? 76개? 78개. 그쵸? 이렇게 염색체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전기 때, 그죠? 전기 때 염색체, 염색사, 뭐 염색질, 이렇게 아주 얇은 실같이 가느다란 형태에서 이렇게 이제 꼬리를, 또아리를 막 틀면서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으로 염색체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어? 염색 분체와 상동 염색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염색 분체는 뭐냐면은 요거 요 한 줄, 요 한 줄을 염색 분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 얘는 염색 분체가 복제가 돼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는 몇 개? 염색 분체는 두 개. 하지만 염색체는 몇 개야? 염색체는 한 개예요, 한 개.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쌍이 되는 애가 있어, 항상. 그 쌍이 되는 요 관계를 무슨 염색체라 그래? 상동 염색체라 그래. 그러면 사람이나 이 동물들이 왜 항상 이렇게 봐봐요. 대부분 다 뭐야? 이게 짝수지, 짝수. 짝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한 쌍을 반으로 나누면 하나는 아빠한테 오고 하나는 엄마한테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아빠한테 온 거는 뭐야? 정자. 엄마한테 온 거는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자나 난자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겠어? 상동 염색체가 없이 이렇게 뭐야?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는 한 개짜리 염색체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뭐야? N으로 표시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 왼쪽은 뭐가 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오른쪽 거는 얘네들이 나중에 수정을 해서 결합을 해. 그럼 뭐가 돼? 완전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세포는
요렇게 항상 한 쌍으로 돼 있어.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온 거.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표시해? EN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는 총 개수. 얘네들은 하나, 둘, 세 개, N은 3. 그럼 얘는 하나, 둘, 셋, 넷, 6개. 그래서 총 개수는 6개. 다만 이 N과 이 N의 차이점은 뭐야? 상동 염색체가 있느냐? 상동 염색체가 있어서 쌍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이 N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렇죠? 뒤에는 총 개수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상동 염색체에 대한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염색 분체, 그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왜 염색 분체가 중요해? 나중에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어떤 것들은 염색 분체가 돼서 갈라지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붙었다가 상동 염색체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염색 분체는 바로 뭐라고? 요 한 줄, 요 줄 하나예요. 줄 하나. 요 줄 하나는 염색 분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가 떨어졌는데 쌍을 이루고 있는 거는 상동 염색체. 그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의미와 염색 분체의 의미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핵상은 아까 뭐라 그랬어? 상동 염색체 가리기 있어서 쌍으로 된 경우에는 EN, 없는 경우에는 N. 그래서 이렇게 N인 경우에는 아주 특별하게 뭐만 있다?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에만 해당이 되겠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암술과, 그렇죠, 수술에 있는 그런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이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이 염색체에 대한 기본 정보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세포 분열을 설명을 할 때, 아,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는지, 응? 그럼 이 얘기하는 게 왜 어떤 건 이가 염색체라고 그러고. 자, 그럼 이가 염색체는 뭐야? 말한 김에 이가 염색체는 생식세포 분열 1기 중에서 얘네들 두 개가 붙어.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두 개가, X자가 두 개.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붙어서 이가 염색체라 그래. 이 N하고는 틀린 의미야. 이 N은 뭐야? 쌍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핵상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가 염색체는 언제만 나타나? 생식세포 분열 1기 때 상동 염색체끼리 이렇게 두 개가 달라붙어. 이가. 자, 그러면 이가인데 염색 분체가 몇 개 있어? 염색 분체는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짝대기 하나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가 4분 염색체, 염색 분체가 4개가 있다 그래서 이가 4분 염색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사람의 염색체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 정보를 갖고 들여다보면은 보면 항상 뭐야? 이거는 딱 보자마자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 쌍으로 이루어져. 항상 쌍이지. 왜? 얘는 얘랑 쌍, 얘는 얘랑 쌍. 그럼 얘는 상등 염색체가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 핵상을 EN이라고 표시해. 얘도 EN이라고 표시해. 총 개수는 세어보니까 23쌍이니까 46개더라. 얘도 46개. 한마디로 얘는 뭐야? 얘는 딱 봐도 어? 뭐 사람이면 사람, 종이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많겠지. 응? 근데 다만 성염색체, 성을 구분짓는 염색체가 하나는 똑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다른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아, 그래서 얘는 여자의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은 남성의 염색체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체세포 분열은 뭐가 갈라지느냐? 자, 봐봐. 원래 체세포 분열이든 생식세포 분열이든 원래 원재료가 되는 모세포, 그치? 엄마 세포는 똑같아. 그치? 똑같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왜 2에는 4라고 표시했냐? 자, 여기 이렇게 상동염색체 보이고 여기 상동염색체 보이니까 상동염색체가 있으니까 2n이고 총 개수는 4개. 그래서 2n은 4라고 표시를 했어요. 자, 똑같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뭐에서 차이가 나냐? 바로 요 감수 제1분열에서 차이가 나. 그죠? 자, 그럼 체세포 분열부터 봐봐. 체세포 분열은 모든 세포가 그냥 뭐 상동염색 상관없이 다 일렬로 중앙에 배열을 해. 근데 어디가 갈라지냐? 이렇게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가 갈라져. X자가 있다가 일자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한마디로 뭐가 갈라지는 거야?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야.
근데 염색 분체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X자나 얘나 차이가 없다 그랬어. 얘는 한 줄짜리가 DNA가 복제가 되고 염색 물질이 단백질이 복제가 되면서 염색 분체가 하나가 더 생긴 것 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염색체가 몇 개로 됐어? 두 개가 된 거야. 선생님, 근데 얘는 그럼 2N이고 얘는 뭐 하나짜리니까 N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어. 2N과 N은 어느 경우만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 상동 염색체가 있을 경우에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상동 염색체가 실제로 체세포 분열 때 남아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자, 여기 한번 봐봐. 얘 쌍은 누구야? 얘 쌍은 얘지요. 그럼 얘 쌍은 얘야. 일렬로 배열을 했어. 갈라졌지만은 얘 쌍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얘 쌍도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달라진 게 없네. 달라진 거라고는 X자가 일자인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것 빼고는 나머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복제가 되는 염색체 수에도 절대로 처음에 2에는 4에서 그죠? 2에는 4로 복제가 된 체세포 분열이에요. 얘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근데 이에 반해서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어떠냐면은 얘네들은 상동 염색체나 뭐 다른 염색체나 상관할 거 없이 다 일렬로 배열을 했단 말이야. 가운데 그치? 근데 얘는 가운데 배열하기 전에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 이 붙은 걸 뭐라 그랬어 아까? 이가 염색체라 그랬어. 그래서 이가 염색체가 붙었다가 어디가 떨어져? 붙었던 애가 다시 그냥 떨어지는 것 뿐이야. 자, 그럼 얘는 쌍이 있어 없어? 쌍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핵쌍은 n이 되는 거고 총 개수는 2가 되는 거고 얘도 뭐야? n은 2가 돼.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죠. 얘는 뭐가 분리가 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고 체세포 분열은 뭐가 분리가 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분열되는지 꼭 구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갈라졌으니까 더 이상 짝이 없어. 그래서 n가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분열 때 뭐가 일어나요? 염색체 수가 반감이 돼. 반으로. 그쵸? 봐봐. 2n은 4에서 n은 2로 반으로 줄어들었잖아. 쌍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근데 2분열은 뭐랑 똑같아? 체세포 분열과 거의 동일해. 왜 동일해? 얘는 이번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 이렇게 X자였던 애가 반이 갈라지면서 일자 하나, 일자 하나, 일자 하나, 일자 하나. 그대로 다시 복제가 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건 아까 어디서 봤어? 체세포 분열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N 두 개짜리가 또 두 개 생겼어. 한쪽에서. 또 N 두 개짜리가 이쪽에서 생겼어. 총 몇 개가 생겼어? 네 개가 생겼어. 얘는 딸세포가 두 개가 생겼는데 얘는 왜 네 개가 생겼어? 두 번 분열했으니까. 그래서 모세포 하나당 생식세포는 몇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와. 근데 이건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난자인 경우 같은 경우에 틀려.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퇴화가 되는데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거기까지는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감수 분열은 두 번을 분열하는데 tumor을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분열을 한다. 그죠? 그게 언제 일어나? 제1분열에서 일어나고 그 이유는 뭐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짝을 잃었던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쵸? 2분열에서도 나타나. 얘네인 경우에는 단순히 뭐만 돼? 복제만 되는 거, 복제. 자, 그래서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표현하는 그림이 다 틀려. 하지만 중심 내용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반감기. 자, 1분열 생식세포 제1분열에서 반감기가 일어나. 왜 반감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되니까. 자, 구분 꼭 해요. 왜 반감이 되는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상동 염색체끼리 붙는 이가 4분 염색체가 잠시 나타나는데 이거는 바로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분열을 두 번 하니까 얘는 딸세포가 몇 개? 4개. 얘는 2개가 생겼어. 하지만 4개가 생겼지만 염색체 수는 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의 차이점을 알아봤어요. 자, 이 부분을 꼭 구분을 해야 돼. 이 생식세포 분열은 요 상동 염색체끼리 갈라진다는 이 의미가 나중에 멘델의 유전, 뒷부분에 유전 배울 때, 그죠? 유전 배울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야. 이렇게 붙었다가 상동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요 1분열을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멘델의 유전할 때 내가 반드시 이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세포 분열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이 차이점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놨던 부분이 여기 이제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 체세포 분열 봐봐. 체세포 분열은 어때요? 체세포 분열은 일단은 애들이 일자로 모든 세포가 이렇게 중앙에 배열을 해요. 근데 어디가 갈라진다 그랬어? 복제가 되는 거니까. 봐봐. X자였던 애가 염색 분체가 일자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X자나 이 일자는 어떻다 그랬어?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뭐야? 단순히 반이 갈라지면서 복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더라도, 그죠? 상동 염색체 그대로 있고, 응? 염색체에도 변화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이 경우가 아니고, 그죠? 잠깐만. 이 경우가 아니고, 감수 분열인 경우에는 어떻게 갈라지냐? 염색체가 전기 때 나타나는 1분열이에요. 자, 이게 반쪽이 뭐라 그랬어? 반쪽이 염색 분체야. 그지? 요 반쪽 일자가. 근데 이제 복제가 돼갖고 X자가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데 어떻게 돼?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서 2가 4분 염색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생식세포 분열 1기 때. 그래서 얘는 갈라질 때 어디가 갈라져요? 1분열에서는 붙었던 상동 염색체가 서로 떼어지는 거야. 이건 이제는 뭐 유전 정보가 왜 교체가 되고 이런 것들, 그죠? 생물의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제는 그런 설명들인데, 이거는 비디오를 한번, 영상을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다시 개인적으로 꼭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붙었던 애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갈라지는 거지. 자, 아까랑 뭐가 틀려요? 아까 봤던 애들은 얘들이 붙었던 이가 염색체가 없이 그냥 요 가운데 갈려서 염색 분체끼리 헤어졌지만은, 생식세포 분열 1기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끼리 붙었다가 다시 떨어져. 다시 떨어지니까 왼쪽에는 상동 염색체가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왜? 자기 짝이었던 애가 오른쪽으로 분리해서 나가버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생겨나는 애들은 염색 실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현재 말기 때 1분열이 끝나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반으로 반감된 애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2분열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자, 이제 2기에 들어가. 2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체세포 분열과 똑같이 어디가 갈라져요? 요 X자였던 애가 염색 분체끼리 반으로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까 누구랑 똑같아? 체세포 분열이랑 똑같죠? 자, 이 영상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면서 꼭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